다음은 육아 전문 김경림 기자. 조기 교육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영유아 아이들을 두고 의견이 지금까지도 분분한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기 교육의 시기 언제가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3살에 완성된다. 궁금했어요. 36개월 이전에 영어를 익히면은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다고 믿었던 이모군의 엄마는 임신한 걸 알자마자 태교도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더 영어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8개월이 된 시점에는 아이에게 영어책을 쥐어주고 만 2돌이 지났을 때는 아이에게 영어 유치원에 다니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군은 각종 영어 경시대회,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영어 천재가 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이군의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을 했지만 학교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교우 관계가 좀 안 좋아졌는데요. 툭하면은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혼을 내려치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군이 걱정된 부모는 이군을 데리고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소아정신과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귀 바로 위쪽에 위치하는 대뇌 변연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랑 기저핵 부분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일상생활이나 학업에서도 무기력증을 보였던 건데요.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루 종일 엄마가 영어 테이프만 듣게 하고 영어 비디오만 보게 하는 등 인지교육 위주의 조기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군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 코르티졸이라고 하죠. 그게 과다 분비가 됐고 결과적으로 신경세포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는 3세 때 아이의 뇌 80%가 완성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거를 듣고 당연히 우리 애도 당연히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조기 교육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 뇌가 3세에 형성된다는 거는 이미 지난 2007년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교육 업체들이 이걸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흔히 말하는 상술인 거겠죠. 유아교육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은 지난 20년간 이제 아이 뇌에 관해서 설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라 학원의 사설 원장님, 뭐 그냥 자신이 본인이 뭐 유아교육에 대해서 좀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뇌 손상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치료는 가능하긴 한 겁니까? 뇌도 다른 장기랑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단을 받은 이후로 2년 넘게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완치된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결단을 크게 하셨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골로 온 가족이 내려가서 직접 이제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줘서 지금은 아이가 쾌활하고 명랑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처럼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데 부모는 착각하고 어머 내 아이가 남들하고 너무 남달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를 깜짝이야. 예. 과잉 언어증 혹은 다독증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또래 같지 않게 너무 고급진 어휘를 구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네, 어려운 문장을 능숙하게 말해서 뭐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이 아이가 영재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부 아이들은 이 언어나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술술술술 줄줄줄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가 문자나 숫자나 아니면 책에 좀 과도한 집착 성향을 보이거나 또래 집단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눈 맞추고 대화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면 좀 아이가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윤정수 씨, 네팔에서는 어떻게 애들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샤벳 보고 싶다. 엄청난 그 자연, 그 다음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를 잇는 그 고산지대에서 아이들 심폐기능이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심폐 기능이. 심폐밖에 모르겠다고. 아니 이거는 예. 신동엽 씨도 모르는 얘기일 텐데 예. 사실은 뭐 신동엽 씨하고 저하고 이제 또 같이 친한 지인분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신동엽 씨 아들을 얼마 전에 만났대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는 잘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 8살짜리가 한숨 푹 쉬면서 선생님 저 영어 포기했어요. 8살인데. 아유, 참. 걱정되네. 왜냐면 7살 때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그건 저도 알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자, 얼마 전에 그 엄마가 회초리 들었을 때도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어릴 때 뭐 그럴 수 있죠. 예. 잘못해가지고 이제 열 때 때린다고 했는데 발바닥, 엉덩이, 그리고 손바닥 어디 맞을래?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일 안 아픈 데가 배라고 생각되니까 배를 맞겠다고. 저도 어릴 때 사랑해야죠. 제가 하도 울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오면 아빠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이랬거든요. 제가 막 울면 계속 이 소리가 이상하니까 저 웃기잖아요. 그래서 막 울다가 막 웃고 이러면 또 가시고 또 제가 막 이러면 또 와가지고 아바바바바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김경림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고통 아니야? 고통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수학, 영어 교육보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